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이름은 참인명제에 대해서 붙인다 했었다. 그치? 자, 저기 다현이 수학 하 혹시 배워본 적이 있었다고 했나? 아, 언제쯤? 최근에 하다가 왔어, 혹시? 학원? 아니요? 언제 했었어? 1년 전이요. 뭐 다 까먹었겠네요. 자, 가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얘가 바로 뭐예요? P가 필요조건. P가 뭐다? 화살표를 받는 녀석의 명제가 참이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외우면 되니까. 대현씨 알겠죠?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뭐예요? R이 충분 조건입니다. 뭐예요? R이 화살표를 보내는 녀석, 총을 쏘는 녀석이라 그랬죠. 자, 요 두 개가 참인 명제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B와 A의 값을 찾아달래요. 셋 다 각각 PQR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가볼까? P는 뭐예요? 자, 절대값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A보다 크다라고 했다. 작다라면은 뭐야? 절대값 그냥 풀어주면서 사이 범위로 가면 되지만 지금은 크다니까 바깥으로 말 그대로 맞죠? 보다 1-x가 A보다 크거나 아니면 1-x가 -A보다 작거나 를 얘기를 합니다. 맞죠? 첫 번째 요 녀석. 그래서 얘는 뭐예요? x란 녀석은 A 1-a보다 작거나 같아요. 또는 두 번째 얘는요. x는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a 플러스 1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q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는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r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b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요 두 녀석을 보면서 어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표현을 해줘야겠네. 두 개 합쳐서 한 방에 써버리게 되면 뭡니까? R이면 Q입니다. Q이면 P입니다. 즉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R이 Q 안에 들어가도록 Q가 P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세요. 맞지요? 자, 갑니다. 수직선상의 표현을 합시다. 제일 작은 거 R 뭐야? B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두 번째 Q Q를 표현을 할 거야. 자, 요 녀석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2보다 두 개 사이 범위에서 여기를 포함할 수도 있기는 하다. 물론 지금은 마이너스 2보다 10이 더 커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요런 식으로 좀만 더 높게 가자. 요런 식으로 반드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치? 그리고 나서 5보다 크거나 같다가 R을 덮어버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요렇게. 됐음.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로 가자? P 만들러 가보자. P는 어때? 바깥 범위입니다. 그 녀석이 무엇을? 요 녀석 두 개를 다 포함하도록. 그러면 뭐야? 이것도 가능하지. 근데 뭐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맞지요? 근데 지금 요 녀석 어디 갔어? 요 녀석을 보니까 1-a. 자, 여기가 1-a, 여기가 a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지는 것도 가능. 됐지요? 자, 그러면 반드시 a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a는 일단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녀석이어야 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써놓고 그랬나? 두 번째. 뭐도 가능은 하다 그랬지? 요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지금 1-a고 여기가 지금 1 플러스 a예요. 대소비 해주면 얘는 일단 a는 어디에다가 4보다 작은데 위치시키세요. 여기서는 뭐예요? a는 뭐보다? 4보다 작은데 위치시키세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a는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b-a가 최소가 되고 싶으면 a는 가장 그렇지 커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지? a가 클 수 있는 건 어디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노란색이겠네요. 그래서 빨간색, 아까 처음에 그렸던 녀석은 전혀 필요가 없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좀 자세하게 좀 다시 그릴게. 지금 너무 막 그린 것 같아서. R B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두 번째 Q
아까 여기였지. 5보다 크거나 같고요. 여기 멀리 가서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되어지세요. 그 다음에 P는 어떻게 되는 게 맞았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았다. 그치? 여기랑 여기로. 그래서 A 플러스 1, 1 마이너스 2 요렇게 만들어져 주세요. 그러면 이제 대소비교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은 비교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B의 위치는 5와 10 사이에 있네요. 자, 등호 한번 붙여볼까? 노란 색깔 안에 흰색을 넣어야 됩니다. 둘 다 등호가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둘이 경계가 만나더라도 상관없죠. 노란색이 더 큰 범위 맞고요. 노란색 안에 흰색 넣어줘야 됩니다. 역시 이 둘이 만나도 돼야 한대요. 만나도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위치 여기도 마찬가지 뭐야? 여기 같아져도 상관이 없다. 그쵸? 그래서 B의 위치는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고요. A의 위치는 A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두 번째, A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놓치면 A의 위치입니다. 넘어가주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위치는 그대로. 그러면 A의 위치는 결국 어디야? 양수 중에서 4보다 작거나 같아지세요고, 두 번째 B의 위치는 여기 그대로. 자, 다시 한번. B에서 A를 뺐을 때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소값. B는 작아지고 A는 커지면 됩니다. 맞죠?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4죠?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5죠? 그래서 답은 4 빼기, 아니네. 5 빼기 4. 답은 얼마? 1. 어머, 답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뭐야? 내가 어디를 실수한 거야? 뭐라고? 그러네. 얘가 더 좁은 겁니다. 그치? 이거를 3으로 가야겠네. 땡큐. 답은 얼마예요? 2네요. 2. 2번. 됐음? 됐음? 자, 다음 계속 갑니다. 몇 번이야? 381번. 지워도 되겠음?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집합 혹은 명제에서의 3단론법 둘 중에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만족시켜 볼게요. 자, 좀 지우고. 일단 대우까지 가는 3단론법으로 갈 필요 있다 없다? 없을 것 같다. 왜? 주어져 있는 보기에도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도 P, not Q는 전혀 없어요. 그냥 P, Q, R, S에 대한 내용만 있다. 그치? 그럼 그냥 그대로 갈게요. 첫 번째, P가 Q한테 뭐 하세요? 총을 쏘세요가 참입니다. 두 번째, R과 Q는 서로 필충, 서로 뭐 하네요? 총을 왔다 갔다 쏘고 있네요. 세 번째, S는 Q한테 뭐예요? 필요 조건, 총을 맞아서 P가 나는 녀석이고요. 마지막 R은 S에 의한 필요 조건, 뭐다? R은 S한테서 총을 맞아야 됩니다. 자, 요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은 뭐 해줘야 돼? 기억, 니은, 디귿 찾아가야 된다. 그치? 그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P가 R한테 총을 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P가 S한테 총을 쏘니, 세 번째 Q와 S는 왔다리 갔다리 하니. 자, P면 R입니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P면 Q입니다. Q이면 S입니다. S면 R입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바로 뭐 해버려도 돼? R이죠. 다시 내가 잘못 맞는 것 같은데? Q이면 S입니다. 그 다음에 S이면 R입니다. 그 다음에 R과 Q는 서로 왔다 갔다 또 쏘고 있어요. 도식화 해가지고 진행해도 되겠니? 자, 갑니다. 화살표만 따라가 보세요. P에서 R로 쭉 갈 수 있나요? P에서 슉슉슉슉슉 R로 가능합니다. 참. 두 번째, P에서 S로 갈 수 있나요? P에서 S로 갈 수 있네요. 참. 마지막에 Q와 S는 서로 총을 쏠 수 있습니까? Q이면 S입니다. 가능하니? 네. S이면 Q입니다. 가능하니? 네. 그래서 참이죠. 됐죠? 오케이? 이렇게 3단론법 생각해서 답을 내야지.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승우씨 됐나요? 네. 81번 질문 누구 했어?
자네 됐나? 자네가 태우기? 그래요. 85번 가자. 다 됐네. 자, 요런 거 풀라고 할 때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보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많잖아. 아니야. 성적이 좋은 애들 중에 우리 학교에 잠 많이 자는 애들도 있어. 거짓. 요딴 식으로 풀지 마세요. 본인의 알고 있는 본인 기준으로 푸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푸세요. 나중에 막 보면 난리도 나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와, 참, 아싸. 이러고 있다고.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건지 꽃이 펴야 봄이라고 부르는 건지 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봐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푸는 사람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가자. 수면 시간이 많으면 자습 시간이 적다. 두 번째, 등교 시간이 이르면 수면 시간이 많지 않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성적이 좋으면 자습 시간이 적지 않다. 뭐야? 많다는 얘기니까 그냥 자습 시간 많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됐음? 자, 그 다음에 1번, A. 옳은 추론을 한 사람. A. 뭐래요? 등교 시간이 이르면 수면 시간은 적다, 많지 않다. 맞는지 틀린지 뭐 해봐야 돼? 주어진 것들 가지고 가봐야지. 맞지? 맞아요, 틀려요? 등교 시간이 이르면 자습 시간이구나. 쏘리. 자습 시간이 적지 않아. 자습 시간이 근데 잠깐만. 많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다. 자, 적지 않다. 다른 말로 뭐예요? 많다. 등교 시간이 이르면 자습 시간이 많나요? 한번 주어진 걸 가지고 찾아가 보자. 어때? 등교 시간이 이르면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수업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 많지 않으면 만들 수 있는 명제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이 대우를 생각을 해주면 자습 시간이 많으면 수업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다음에 뭐예요? 수업 시간이 많으면 등교 시간이 이르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자습 시간이 적으면 성적이 좋지 않다. 이 대우들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 잠깐만. 내가 지금 막 수업 시간, 수면 시간을 막 섞어서 얘기했지. 아무튼 수면 시간이 적으면 으로 출발한 명제 있어 없어? 노랑 더 이상 연결시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A는 탈락. 두 번째 B 거 가보자. B는 뭐래요? 성적이 좋으면 자꾸 수면 시간이 많지 않대. 자, 이거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가봅시다. 첫 번째, 성적이 좋으면으로 출발하는 명제 있나요, 없나요? 요거 하나 있네요. 석은 뭐예요? 성이에요, 성. 자습 시간이 적지 않다. 즉, 자습 시간이 많다. 자습 시간이 많다 해서 출발하는 명제 있어요, 없어요? 요거 하나 있네요. 자습 시간이 많으면 수면 시간이 적지 않다. 성적에서 수면 시간이 적지 않다로 갈 수 있네요. 참. 그 다음에 C. 뭐예요? 등교 시간과 성적 사이의 관련성은 알 수 없다. 등교 뭐시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성적으로 또는 성적 뭐시기에서 등교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거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봅니다. 미안해요. 틀렸대요. 자, 한번 만들어 가보자. 처음에 등교 시간과 관련된 걸로 출발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요거 하나밖에 없네. 자, 등교 시간이 이르면 뭐예요? 수면 시간이 적지 않다. 자, 수면 시간에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명제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지 않니? 수면 시간이 적지 않다니까 더 이상 없잖아. 탈락.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함. 또 하나 더 해보자. 수면 시간과 관련된 걸로 한번 가볼까요? 수면 시간과 관련된 거는 뭐 있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네. 수면 시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번째. 됐죠? 왜 수면 시간이야? 왜 말을 안 해, 얘들아? 성적이네. 자, 성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명제 있나요, 없나요? 요거 하나 있다, 그쵸?
성적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 자습 시간이 많다. 자습 시간이 많다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명제 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네요. 자습 시간이 많으면 수면 시간이 적지 많지 않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수면 시간이 많지 않으면 또는 적으면 해서 출발하는 게 없다. 더 이상 연결시키지 못함. 등교까지 갈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관련성을 알 수 없습니다가 맞죠? 됐죠? 끝. 따라서 답은 뭐예요? B, C가 답입니다. 4번.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썼다가 괜히 나처럼 실수하지 말고. 알았죠? 수업인지 수면인지 뭐 한 4번을 잘못 읽은 것 같은데 내가 문제 풀다가. 아무튼 됐죠? 오케이? 끝.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진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 명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3단 논법 문제 추론으로 만들 수 있는 거 3단 논법으로 연결시킬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봤는데 마지막 C는 내가 원래는 내가 밝히고자 하는 명제의 대우를 굳이 갈 필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대우를 왜 찾았게? 찾아야 되는 명제가 불명확해서 뭐 예를 들어서 등교 시간이 많으면 성적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했으면 걔만 딱 보면 되지만 등교 시간과 성적 사이의 관련성이다 보니 등교 시간이 많으면인지 등교 시간이 적으면인지도 뭐 빠르면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성적이 좋으면인지 성적이 안 좋으면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명제가 불명확해서 둘 다 한번 출발해 봤어요. 알았죠? 됐음? 네. 계속 갑시다. 끝. 숙제풀이. 그럼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절대부등식 파트로 한 번 더 넘어갈게요. 저기 다현이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집합이나 명제 쪽에서 교집합 뭔지 알지? 대충 합집합도 알죠? 집합보다 명제 파트만 좀 가볍게 한번 내 수업 영상 가볍게만 한번 쓱 보세요. 알았죠? 어디서 보는지 아니? 모르니? 이따가 따로 얘기 한번 해줄게. 오늘 이제 풀방 됐으니까 모든 반에다가 내가 한 번 더 설명 좀 싹 할게요. 알았죠? 유튜브 보는 방법. 자, 거기 들어가서 아무튼 명제 파트만 좀 보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절대부등식 파트만 보면 되는데 수업 처음에는 지금 우리 수업 때 한 것처럼 숙제풀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숙제풀이 부분은 건너뛰고 그냥 뒤에 개념 수업 부분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실제로 뭐 그래서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을 거야. 뭐 많아봐야 1시간이고 짧으면 한 40분.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계속 갑시다. 이제 뭐 하러 간다? 절대부등식 지난번에 하던 거 마저 이어서 해보자. 자, 태욱 씨, 절대부등식의 정의가 뭐였죠? 이제 너희들은 신입 버프 끝났어요. 이제 대답 못하면 두드려 맞는 것만 남았어. 자, 절대부등식이 뭐예요? 승우이도 끝났어. 이제. 뭐라고? 아, 그렇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갑니다. 절대부등식은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보니 이번 단원에서 물어보는 건 결국 뭐다? 증명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게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4가지 증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세요. 외우세요 했었어. 그치?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화면 끄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봐야 결국 딱 2개밖에 없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정확한 이름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부르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 너희들이 그냥 흔히 산술기하평균, 산술기하평균 하는 그 녀석이 그 녀석이고요. 절대부등식 교재의 유형 3번부터가 여기입니다. 알았죠?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조합평균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있었어요.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는 할 텐데 한번 절대부등식 했던 사람들도 자, 나는 굳이 설명 한 번 더 해주는 이유 뭐 별 이유 없습니다. 학교 시험에 잘 나오나요? 아니요,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한번 들어놓은 거랑 안 들어놓은 거랑은 달라. 학교 시험에 절대 안 나오냐? 아니, 그거는 아니거든. 한 번쯤은 얘기는 할 수 있기는 해. 오케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도 배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거 사실 원래 교육과정에 없어요.
없지만 배웁니다. 왜요? 학교 시험에서 내니까. 뭐라고? 공식을 배웠으니까 그걸 풀어보세요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절대부등식을 뭐뭐뭐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이용하여 라고는 낼 수가 있거든. 알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건데 조합평균도 역시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평균이야, 평균. 저기 다현씨, 자네 수학 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했느니? 두 점수를 더해서 2를 나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저기 지훈씨, 네, 지훈 맞지? 아, 그치. 국영수의 평균을 구하세요 하면 뭐하니? 국영수 세 성적을 더해서 3으로 나눠요. 그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훈이가 중간고사가 40점 나왔어. 기말고사가 80점 나왔어. 두 성적의 평균은 몇 점이에요? 성은씨? 60점이에요. 그 60점은 두 성적 중에 낮았던 40점과 높았던 80점의 중앙 어디쯤에 있는 놈을 우리는 평균이라 부르지. 그러면은 낮은 놈은 올리고 큰 놈은 작게 하면서 둘이 같아지는 순간이 평균이지 않을까? 근데 방금은 우리가 더해서 2로 나눈다라고 해서 규칙을 찾았지만 그러면 사이에는 뭔가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40점에서는 1점만 키우고 80점에서는 39점을 떨어뜨려서 평균을 41이에요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죠. 뭔가 가운데 값을 찾아가는데 규칙성이 있게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될 거야. 그래서 만들게 된 게 바로 기하평균이라는 거고요. 자, 이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상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꼭 기하평균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공식 외우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뿐. 자, 기하평균은 말 그대로 기하, 도형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찾으러 갈 거야. 두 개의 값이 있어. 두 개의 값이 있어.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큰 거. 두 녀석의 평균치를 구하고 싶은데 기하, 그림을 이용합니다. 뭐예요?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뭐 A, B, BA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러다 보면은 A는 점점 키워가고 B는 좀 크니까 점점 줄이다 보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있음 없음? 있겠죠, 당연히. 그때 한 변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겠다? 평균이라 부를 수 있을 텐데 아까 말한 대로 A는 조금만 키워놓고 B는 겁나게 줄여서 그걸 평균이에요 라고 하면 그거는 곤란하지. 그래서 뭔가 규칙성이 필요합니다. 그 규칙이 바로 뭐예요? 넓이 AB는 유지시킨 상태로 줄이고 늘리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나오게 되죠? 루트 AB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기하평균이에요. 외울 수 있겠음 없겠음. 됐죠? 자, 그러면 사각형의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 별량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녀석의 평균을 구하는 그림이라고 치자. ABC 세 개면은 어떤 도형을 가지고 오면 되겠어? 아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꼭 변의 길이가 세 개, 길이가 세 종류가 나오면 삼각형이 나오더라. 삼각형 세 변의 길이 가지고 넓이 구하니? 자네? 그러면요. 세 개의 길이가 나온다. 무슨 도형이 있어? 야. 뭐라고? 사다리꼴? 아, 윗변, 아랫변 높이? 똑똑한데? 또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렇지. 직육면체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각각 A, B, C라고 한 상태에서 부피를 유지시킨 다음에 같아질 때까지 늘리고 줄이고를 반복해서 하나가 딱 만들어졌을 때, 정육면체가 되었을 때 한 변의 길이는 세제곱끝 ABC라고 부르게 되는 녀석이 나중에 나와요. 그 녀석이 바로 별량 3개짜리에 대한 기하평균입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미리 알아만 두세요. 별량 3개짜리 산술기하평균 물어보기도 합니다. 알았음? 자, 한 번 더. 그러고 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요. 산술평균이 무조건 더 커요. 물론 같아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조화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조화평균에 나오는 저 조화라는 단어는 앞으로 너희들이 수학을 배우는 동안에 한 번 더 만날 겁니다. 총 2번 만날 거예요.
물론 둘 다 교육과정이 있지는 않아요. 한 번쯤 스쳐 지나가듯이 들을 거거든. 조화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역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화 평균은 그러면 뭐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역수를 이용하는 거야. 자, 간다.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있고 두 녀석에 나는 뭘 구하고 싶었다? 평균을 구해보고 싶었어. 근데 그냥 구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나니까 나는 뭐 해본 거야? 이 녀석의 역수인 누구를 A분의 1과 B분의 1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도 평균 구할 수 있음 없음? 있죠? 자, 그럼 한번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와 얘가 역수관계에 있어. 그럼 이 녀석의 평균과 이 녀석의 평균도 무슨 관계 있을 거라고 예측은 가능하니? 역수관계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어떤 수학자가.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해봐요. 더해서 2로 나누는 산술 평균을 해주면 2ab분의 a 플러스 b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녀석과 무슨 관계 있다? 역수 관계 있는 게 바로 ab의 평균일 거야. 즉 조합 평균은요. a 플러스 b분의 2ab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합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작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알았죠? 3개짜리에서는 안 물어보고. 자, 이 녀석은 사실 나온다 안 나온다 교과서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나와요. 어떤 용도로?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그때도 뭐 하시면 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증명. 뭐 하면 돼? 둘이? 대답을 못하네요. 자,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우리는 조합 평균을 잠깐 따로 빼놓고 우리는 어디 부분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부분만 부등식으로 만들어 놨죠. 이 녀석은 항상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수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양변을 몇 배? 2배 한 녀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외우고 있을 건데 실제로는 이거 아니다. 원래는 이거야. 자, 이 녀석을 지금 당신들이 증명해 보세요. 기기. 증명을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죠, 성은씨? 증명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자, 두 가지 방법이 나온다,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다현씨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입니다. 알았죠? 결국 부등식이라는 거는 크다 작다 대소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녀석이 큰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큰지를 말 그대로 대소 비교하세요가 바로 부등식의 증명이에요. 즉 우리는 크다 작다의 관계를 읽어주면 되고 크다 작다를 찾아주는 방법은 뭐다?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자, 저 녀석은 루트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제곱해야지 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뭐 하셔도 제곱 안 했다. 뭐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냥 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번 루트는요. 자, 갑니다. 위의 방식으로 증명을 해보자. 그럼 뭐예요? 전개합니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 어머, 하고 나니까 뭐가 나왔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즉 뭐예요?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식이 나왔고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뭐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요 녀석은요. 이 식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시선에 A가 아니라 루트 A의 제곱으로 보는 거야. B도 B가 아니라 루트 B의 제곱이라고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 뭐로 보여? 뒤에 거는 2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바라보이나? 그러면 이 녀석 자체가 뭐예요? 그냥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입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곱식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면 증명 끝. 자, 근데 절대부등식의 증명은 내가 절대로 빠뜨리지 말라고 한 거 마지막에 하나 있었어. 뭐였죠? 등호 성립 조건. 자, 안 쓴 사람 손? 등호 성립 조건. 단 등호는 뭐시기 썼어요, 안 썼어요? 왜 안 썼어요? 왜 막아요? 손 내려. 자네도 안 썼나? 자네 썼는가? 역시. 자네 썼는가? 아, 그래요? 안 썼대요. 천둥 소리냐? 네, 비 오기 직전이네요. 나 오늘 킥보드 타고 왔는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요 녀석도 마지막에 단 등호는 블라블라가 나오고요. 그 녀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등호. 저기서의 등호는 여기서의 등호와 일치하죠. 얘든 상관없이 결국 는 0이 되기 위해서는 A와 B가 어떻게 하면 된다?
같아지면 된다. 즉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는 B일 때 성립한다까지 증명에도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절대부등식 안에도 이 등호 조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산술기하 평균은 그러면은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나요? 항상 성립하긴 한데 실수가 아니라 언제 성립한다? 둘 다 양수일 때 성립합니다. 왜요? 기하 평균 그림을 이용했고 AB는 길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AB가 음수면 성립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알겠죠? 자, 여기까지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여기까지 하면서 질문 없죠? 부등식 자체의 생김새에 대한 내용이었어. 자, 근데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은요, 지금처럼 증명만 물어보고 끝나나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증명은 물어볼 수 있긴 하지만 메인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은 증명이 메인. 근데 산술기하 평균 같은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은요, 증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좀 더 이어져 나갑니다. 뭔가 활용해서 값을 계산하러 가는 절대 부등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하나 하고 올게. 너네 저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뭘 배웠었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녀석을 배웠어요. 자, 곱셈 공식이 있고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있었다겠지. 예를 들어서 곱셈 공식의 제일 기본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 2ab였습니다. 이걸 변형해서 만들어 놓은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 뭐 있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에다가 2ab를 빼세요가 있었어요. 자, 이 공식 두 개는 같은 공식이야, 다른 공식이야? 똑같은 공식이고 2항을 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워졌을지 모르나 나는 일단 외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성훈 씨 기억나죠?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요, 새롭게 외워야 되는 공식은 사실 한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2항만 시켜놓은 거야.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원했던 건 결국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는 뭐니까? 양변이 일치하는 식이니까 이 녀석의 만약에 합과 곱을 주면서 제곱의 합의 뭐야? 제곱의 합의 값을 물어본다면은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제를 사용하세요지. 다시 한번 A와 B의 합이 주어졌어. A와 B의 곱이 주어졌어.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우리 뭐하니? 곱셈 공식의 변형식 썼잖아. 그때 사용하세요입니다. 즉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원하는 거는 지금처럼 특정 녀석에 대한 값을 주고 특정 녀석에 대한 값을 물어볼 테니 곱셈 공식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보세요라고 할 때 A, B의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뭐? A와 B의 합과 A와 B의 곱과 물어보는 게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바라보라는 녀석이지. 예를 들어서 3승 더하기 3승 그 곱셈 공식의 변형식도 마찬가지야. 결국 뭐다? 곱셈 공식 중에서 이렇게 생겨있는 녀석은 결국 이 공식 자체는 A, B의 합과 곱과 3승의 합으로 이루어졌으니 저 세 개 중에 두 녀석의 값을 주고 나머지 하나를 물어본다면 그때 사용하세요. 이거죠. 이항을 시키는 이유는 굳이 뭐 때문이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이 계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로 물어보는 게 제곱 더하기 제곱 3승 더하기 3승일 거라서 미리 이항을 시킨 것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요? 얘를 주고 얘를 줄 테니까 A 곱하기 B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 새로 배워요? 아니란 말이야. 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을 찾아주세요지. 자, 그럼 지금까지는 뭐니까? 등호가 되어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곱셈 공식처럼 항상 성립하는 A는 B를 안다면 B, C를 안다면 B와 C의 값을 주면 A 구할 수 있음 없음? 있죠? A, C를 주어진 다음에 B를 물어본다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더 간결하게 A와 B가 같다라는 항등식을 안다면 B의 값을 알면 A를 알고요. A를 알면 B를 알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뭐가 된다면
부등식이 되어 있고 이게 항상 성립함을 알고 있다고 쳐봐. B의 값이 주어지면 A에 뭘 구하는 거야? 범위. 다른 말로 A의 무엇? 최소값. 맞나요? B가 아니라 A의 값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B에 뭘 얻게 되는 거야? 최대값. 범위를 구하세요는 다른 말로 최대 최소입니다. 태우 씨 알겠죠? 그리고 이거 부등식에서부터 자주 하던 얘기야. 이차함수에서부터 내가 자주 했던 얘기인데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랑 범위를 구하세요는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아는 상황이라면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지 누구누구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 알고 둘 중 하나가 주어지면 다른 하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네요. 자, 그게 바로 활용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용도?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용도.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A, B의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즉 제일 기초 문제는 뭐가 주어진다 너희들한테? 첫 번째, 자 이거 총 7가지 유형으로 뻗어나갑니다. 8가지. 그 녀석 다 기억하셔야 돼요. 책 문제 오늘 안 다뤄요. 갑니다. A와 B의 합을 줬어. 얼마라고 줄까? 뭐 3? 이라고 주어졌다 치자. 아이씨. 4라고 주어졌다 치자. 6이라고 주어졌다 치자. 자, A, B의 합이 6입니다. 그리고 나서 A 곱하기 B의 뭘 구하세요?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그럼 뭐야? 합과 곱에 대해서 둘 중 하나를 주고 다른 한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공식 뭐 쓰면 된다? 산술기하 평균. 최대 최소를 물어보니까 절대부등식인데 그 중에서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절대부등식은 산술기하 평균. 알았음? 두 번째, A와 B의 곱을 줘요.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B의 뭘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게 최대인지 최소인지 최대인지 최소인지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하나로밖에 안 물어보니까 최대 최소라고 하세요. 그냥 합을 줄게 곱의 최대 구해봐. 곱을 줄게 합의 최소 구해봐. 뭐다? 둘 다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고. 하나만 풀까? 자,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의 둘이 곱보다.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답은 얼마? 9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됐나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합과 곱을 그냥 주는 곱셈공식의 변형 같은 문제가 있을까? 에이, 고2인데, 고1 2학기인데 그럴 리가 없지. 장난을 치기 시작하겠죠? 2번부터 이제 너희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함. 자, 2번까지는 쉬워요. A와 A분의 4의 합에 대해서 그냥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줬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인 거 인식하겠니? 너희들이? 인지하겠니? A와 A분의 4라는 녀석 역수꼴이죠. 자, 뭐가 주어진 거랑 똑같아. 너네들이 판단하에 두 녀석을 곱하면 얼마예요? 4. 곱이 주어진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역수의 합이네. A와 A분의 4라는 녀석의 합은 크거나 같을 거야. 2루트 둘이 곱한 4보다. 즉 답은 4예요. 이렇게 푸는 게 산술기하 평균의 활용형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음? 있겠음? 자, 3번 풀어보세요. A 더하기 A-1분의 4의 최소값. 자, 당신들이 풀어봐요, 지금. 문자가 왔어요. 호의주의보, 뿌듯하고 왔는데 A라는 문자만 봐봐. 뒤에 있는 뭐 숫자들 보지 말고 A만 봐봐. 하나는 분자, 하나는 분모. 곱하면은 상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 있음. 맞음? 근데 이 상태로 바로 둘이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사라지죠? 하나는 분모가 A-를, 하나는 분자 A. 둘이 똑같게 일치시켜야 되지. 근데 분모에 내 맘대로 1 더하면 돼,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럼 분모는 건든다, 안 건든다? 건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자, 간다. 이 식과 동일하게 갈 거야. 근데 A만 있으면 안 되고 누구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A-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아는 거야. 그러면 내 맘대로 이 수 자체가 뭐 해버려요? 1을 빼고 더하면은 같은 수야, 다른 수야? 같은 수죠? 같은 식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앞에 있는 두 녀석만 바라보면 어때? 크거나 같은 절대부등식의 구조. 맞음?
곱하면 얼마? 4.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루트에 곱하면 4보다. 여기까지 왔음? 근데 지금 이걸 같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내가 가려놓은 부분에 뭐 써놨어? 1을 더해놨죠. 그럼 양변에다가 어떻게 똑같이 1을 더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음? 오케이? 원래는 뭐라고 보통 쌤들이 설명하냐면 여기서 이 녀석만 봐봐. 어때? 크거나 같다. 2루트 4보다 그치? 요 녀석의 최소값이 4니까 1 더했으니까 얘는 뭐야? 5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보통 설명합니다. 알았죠? 그거를 나는 옆에다가 써놓은 것밖에 없어요. 알았죠? 여기다가 1 더했다고. 알았음?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으로 갈 건데 요 녀석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요 두 녀석은요. 쉬었다가 설명할 건데 학교 시험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3번, 4번, 5번이 제일 많아. 어려워.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3, 4, 5번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내가 써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두 개입니다.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봅시다. 어때요? 둘 다 풀었나요? 위의 녀석은요. 4번. 앞으로 너희들이 유리함수를 하는 동안에 자주 볼 녀석입니다. 이 녀석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유리식과 유리함수에서 계속 다루게 될 녀석이야. 자, 뭐냐면 일단 분모가 1차, 분자가 2차일 때는요. 분자의 차수를 떨어뜨려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분모가 A-1이지. 그치? 그럼 분자를 볼 때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몇 배를 해주면 일단 최고차항 맞출 수 있어요? A배. 근데 그러면 1차항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뭐가 더 필요해? 마이너스 A인데 원래 A였어. 얼마? 2A. 그때 그 2A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또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더하는 거야. 그러면 상수가 맞아, 안 맞아? 또 안 맞죠? 상수 얼마가 더 필요해요? 5가 더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너네들이 이렇게 뜯고 이렇게 분수하나 이렇게 분수하나 총 세 가지로 뜯어줍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A 더하기 2 더하기 A-1분의 5가 됐죠. 약간 느낌이 뭐랑 비슷해졌어? 3번과 유사해졌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분모가 A-1이니까 저 2를 2가 아니라 뭐로 바꾸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앞에 두 녀석만 보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상황이지. 얼마? 2루트 5. 뒤에는 3은 따로 써주는 거예요. 즉 최소값을 구하세요. 얼마예요? 2루트 5 플러스 3. 지금 나는 막식을 썼기 때문에 루트 5가 있지만 원래는 얘가 뭐 4 이런 식으로 돼서 계속 맞춰주도록 해놨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고 얘가 4고 얘가 4고 4라서 4가 되도록 했겠지 뭐. 알았죠? 이거 뭐였지? 이렇게 해뒀겠지 뭐. 알았습니까? 됐음? 됐음?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이걸로 바꾸면. 알았죠? 문제부터 바꿨다. 뒤에 있는 값 다시 계산했고.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필요해. 자, 한번 생각해봐. A가 만약에 최대값이야.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A를 가졌을 때 A분의 1은 뭐가 되겠니? 역수는? 최소가 됐겠지. 맞죠? 어느 수가 최대면 역수는 최소를 가질 겁니다. 그때. 5번은 그 녀석을 이용하는 풀이에요. 뭐요? 5번은 는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편이라고 시작합니다. 뭐라고? A-1분의 분모 분자 뒤집었다. A제곱 마이너스 4가 A 플러스 4가 있다면 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은 뭐야? 아까 방금 4번처럼 분모의 배수의 형태를 표현을 하죠. 최고차항 계속 이번에는 하고 보니까 1차항이
맞아 떨어졌지? 그럼 나머지 플러스 4만 해주면 되고 그럼 뭐야? 얘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면서 뭐랑 똑같아졌어? 그냥 3번과 똑같아졌죠? 그러면 이 녀석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녀석은 2루트 4 뒤에는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게 바로 5번이에요. 자, 이 녀석 값이 얼마야? 5죠? 자, 그러면 답은 뭐예요? 5분의 1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해됐음? 이해됐음? 요 놈의 역수의 최소값이 5니까 얘가 가지고 싶은 값은 5분의 1이 되는 거지. 됐나요? 요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한가요? 요게 산술기하 평균의 기본적인 응용형 5번까지 한번 와봤어요. 6번부터는 좀 새롭습니다. 여기까지 됐음? 자, 지워도 되겠니? 자, 풀이 쓸 거 있으면은 얼른 지금 다 쓰세요. 다 지우고 6번부터 다시 출발할 거예요. 5번 풀이가 여기고 4번 풀이가 여기다. 자, 필기할 거 얼른 필기. 응? 아, 네, 그럼요. 자, 6번째 형태는 7번과 함께 너희들이 역시 푸세요. 자, 갑니다. 뭐냐면요. 2a 플러스 3b가 3이라고 주어졌을 때 a분의 3 플러스 b분의 2의 최소값 구하기. 6번. 뭔가 삐딱한데? 그 다음에 2a 플러스 3b가 3이라고 할 때 이번에는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의 최소값 구하는 거. 자, 역시 시간 드릴게요. 두 문제 풀어보세요. 6번. 자, 그래. 네이스. 자, 배지훈 씨. 나랑 성이 똑같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 집안에 욕되지 않도록. 자, 가자. 켰나? 어떻게 풀었어? 최대 속값을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아, 어떻게 풀었는데요? 자, 그렇죠. 통분을 했죠. 자, 갑니다. 통분을 하니까 AB분의 뭐가 나와요? 뒤에 거부터 쓸게. 2A 플러스 3B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분자가 뭐야? 3이잖아. 그래서 얘는 AB분의 3이 되었고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면 돼. 자, 아까도 했던 겁니다. AB분의 3이 최소면 AB는 최대가 되겠죠. 역수니까. 그러면은 지금 무슨 문제가 됐어? 합을 줄게. 곱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뭐 할 수 있어요?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누고 제곱을 하고 6으로 나눠주면 얼마 나오냐? 4분의 3이냐? 4분의 3 나오죠? 맞죠? 그래서 AB의 최대값 얼마? 4분의 3. 4분의 3을 집어넣어주면 뭐 나와요? 4분의 3이 아닌 것 같은데요? 4분의 9 제곱을 해서 그걸 6으로 나눴다. 뭐야? 아, 8분의 3이구나. 8분의 3. 맞니? 그 8분의 3을 역수로 집어넣어주면은 얼마? 8이 됩니다. 맞니? 요렇게 답이 나와요. 뭔 말할? 뭔 말할? 자, 그 풀이를 배우고 나면은 7번도 똑같이 일단 시도는 합니다. 하지만 분자가 어때요? 주어져 있는 저식과 다르죠? 그럼 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접근을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풀이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다른 풀이가 뭐냐? 바로 이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이 식에다가 뭐예요? 앞에다가 어떤 수를 똑같이 곱하고 나눌 거야. 예를 들어서 7을 곱하고 나눠도 되죠. 5를 곱하고 나눠도 되죠. 맞죠? 자, 그 곱하는 녀석이 바로 3입니다. 그때 곱하기 3이 뭔데요? 이 식을 가져다 쓰는 거야. 맞아, 틀려? 아무 이상 없죠? 얘가 3이니까. 그러고 나면은 3분의 1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뒤에 녀석 전개 가능? 오케이. 4, 9, 13은 따로 빼놓고 남아있는 걸 보면은 A분의 6B, B분의 6A. 에이, A분의 6B,
B분의 6A. 뭐가 보여요? 역수의 합이 보여요. 산술기하 평균 씁니다. 2루트에 둘이 곱해주면 AB는 사라지고 36. 거기다가 뒤에다가 뭐 붙어 있고? 13 붙어 있고, 앞에다가 뭐 붙어 있고? 3분의 1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 25. 그래서 답은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됐음? 됐나요? 요렇게 푸는 게 7번 문제 풀이에요. 자, 그러면 7번을 배우고 나면은 6번의 또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생깁니다. 맞죠? 6번도 A분의 3에 잠깐만 가릴게. B분의 2 앞에다가 뭐를 3을 곱하고 나누면 됩니다. 맞나요? 곱하기 3의 정체는 2A 플러스 3B였어요. 그러고 나서 등호 3분의 1 뒤에 거 전개를 해주면은 6, 12는 그대로 가고요. A분의 9B, B분의 4A. 그래서 요 녀석만 가지고 산술기하 써주면 2루트에 4구 36 더하기 12 앞에 곱하기 3분의 1이라서 3분의 24, 즉 8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싸리 이런 형태를 만나면은 밑에 것처럼 풀라고만 하실 거예요. 근데 원래 풀이는 요겁니다. 통분을 해버리면 간단하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다 기억해 놓으세요. 6번에 해당하는 솔루션 1, 7번을 풀 수 있는 솔루션이 6번에서는 솔루션 2로 갑니다. 알았음? 어떻게 보면 그래서 7번은 이 문제에서 솔루션 2로만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솔루션 1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요거 역시 잘 필기 하세요. 다 되면은 8번 유형으로 갈게요. 얼른 기기. 시간이 다 돼간다. 먼저 풀어보세요. 자, 여기 옆에다가 8번 써줄게. 8번은 사실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야. 최종적으로 가장 어려운 걸 고르세요 하면 7번이에요, 사실. 근데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거든. 여기서 더 도형으로 활용을 하러 가는 게 어려운 거지. 이 상태로는 뭐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알았음? 너희들이 체감 난이도는 높겠지만. 어쨌든 자, 8번 갑니다. A분의 B, B분의 C, B분의 C, C분의 A, C분의 A, A분의 B 세 개를 곱했어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기기. 자, 어떻게 풀었어요, 성은씨? 따로따로. 자, 갑니다. 요 녀석은요, B만 보면 역수기는 하죠. 그래서 뭔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의 얼마보다? BB 약분 A분의 C. 됐음? 자, 두 번째. 요 녀석은요,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2루트의 CC 약분 B분의 A보다. 그럼 세 번째 녀석도 똑같이 산술기를 쓰는 거야. 크거나 같지? 2루트에 둘이 곱해주면 뭐야? C분의 B보다. 그러면 여기서 얘의 최소값 뭐예요? 얘죠. 얘의 최소값 뭐예요? 얘죠. 얘의 최소값은 뭐예요? 얘죠. 최소값과 최소값과 최소값끼리 곱한 게 최소값 아닐까? 그래서 세 녀석을 곱해줍니다. AA 약분, BB 약분, CC 약분 8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에요. 자,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방금 이 7번의 풀이 과정 중 일부분만 따로 떼와서 요 녀석도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방금처럼 이렇게 풀면 돼. 답은 25겠지. 이게 맞아요. 알았죠? 그런데 문제 다시 좀 쓸게. 방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 전개해서 풀었죠. 그래서 저 풀이를 배우고 나면은 애들이 이렇게 풀기 시작합니다. 아, 얘도 따로따로 해볼까? 미쳤나봐요. 뭐야 이거. 2루트에 둘이 곱한 6AB보다. 뒤에 거 둘이 곱합니다. 크거나 같아요. 2루트에 AB분의 6보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흰색 녀석도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 이건 아직 7번이다. 7번. 알았죠? 자, 요 녀석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곱해볼까? 뭐보다 크거나 같아져? 4 루트 속에서 36 AB는 약분.
4루트 36 얼마야? 24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까 이 문제 답 25였잖아. 근데 이번에 24가 나왔어. 그럼 이게 더 작으니까 이게 답인가요? 아니요. 얘는 틀렸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앞에 거는 맞았는데 뒤에 게 틀린 이유를 설명하시오. 아니, 둘이 약간 떠들썩한 애들이구나, 이것들. 자, 가자. 얘는 맞았어. 얘는 틀렸어. 왜 그럴까요? 성훈아. 자, 지금 분명히 뭐라고 생각한 거야? 얘도 최소값은 얘지. 맞죠? 얘도 최소값은 얘죠. 얘도 최소값은 얘예요. 얘도 최소값은 얘 맞나요? 네, 맞아요. 얘도 최소값은 얘 맞아요. 그런데 얘는 왜 최소값을 곱한 게 최소값이 맞는데 여기서는 왜 최소값들끼리 곱한 게 최소값이 안 된다? 범위로서는 맞지만 실제로 가질 수 없는 놈입니다. 자, 뭐냐면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뭐야? 좀 지울게.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요 노란 색깔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보셔야죠. 자, 언제 성립합니까? 더하기를 이루고 있는 두 녀석. 산술기와 평균은 더하기를 이루고 있는 두 녀석이 서로 같을 때 성립합니다. 얘가 최소값으로서 이 녀석을 가질 때는 둘이 같다는 얘기죠. 둘이 같다는 식을 써주면 b제곱은 ac가 나오죠. 맞음? 마찬가지로 얘도 따져보면 뭐예요? c제곱은 ab고요. 얘는 뭐예요? a제곱은 bc입니다. 자, 세 녀석 동시에 성립이 가능한가요? 네. 언제요? a, b, c가 똑같다면요. 즉, a, b, c가 같은 값이라면 얘도 최소값은 얘고요. 얘도 최소값은 얘고요. 얘도 최소값은 얘가 나오기 때문에 곱한 것들 인8이 나옵니다. 알았음? 그런데 얘는 어때? 등호 성립 조건. 요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예요? 둘이 같을 때 2a와 3b가 같을 때 얘는요 a분의 2와 b분의 3이 같을 때, 즉 양변에 ab를 곱해주면 3a와 2b가 같을 때야. 어이? 자, 두 녀석 동시에 성립이 가능하나요? ab가 00이라면 가능하지만 산술기와 평균은 양수일 때 쓰는 겁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즉 얘가 최소값으로서 이 노란색 녀석을 가진다면 얘가 아닌 또 다른 녀석이 나온다는 얘기지. 얘가 최소값으로서 이 녀석을 가진다면 얘도 이게 아니라 다른 값이 나와. 그래서 얘가 최소값인 것과 얘가 최소값인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들끼리 곱한 아까 얼마였지? 24였나? 24라는 값은 범위로서는 24보다 큰 게 맞겠지만 가질 수 없는 24입니다. 즉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가질 수 있는 녀석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찾으세요지. 알았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누가 끝났댔죠? 필통을 벌써 썼는 이승훈 씨 손들어. 그리고 얘는 8이 맞아요.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아직 멀었어요. 자, 여러 가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은요, 총 2가지입니다. 알았음? 우리 오늘 하나 했어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누가 끝났대요? 자, 갑니다. 참고로 이게 틀린 이유를 설명하시어 마플 시너지의 서술형 문제에 있습니다. 요번 숙제에는 내가 서술형 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계약하고 나면 한 번 더 거기서 다룰 거고요. 두 번째 절대 부등식 갑니다. 이름 요상해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슈바르츠가 발명을 했는데 찾았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코시라는 친구가 이걸 대신 내면서 그 원래 만든 사람의 이름을 함께 써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요 식만 얘기하고 끝을 낼 겁니다. 자, 아까 산술기하 평균 증명해봤어 안 해봤어? 증명해봤죠? 요 녀석 증명 다음 시간까지 해오는데 책에 있어요. 마플 시너지의 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증명 문제일 겁니다. 잘 풀어보시고요. 그냥 뭐 하면 되겠어?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겠죠? 오케이? 빼고 정리만 하면 되니까 생략. 자,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역시 활용형 문제로 냅니다. 그러면은 문제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자. 자, 산술기하는 뭐랑 뭐가 주어진다? 합과 곱이. 둘 중에 하나를 주고 다른 한 녀석의 시설을 물어본다. 맞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AB는 개수입니다. AB는 개수예요. 그러면
x, y 문자만 바라보면 어때? 한 녀석은 제곱의 합이고요. 다른 한 녀석은 그냥 합이죠. 됐죠? 오케이? 자, 요 둘 중 하나를 주고 다른 하나를 푸세요라고 하면은 코시를 쓰면 됩니다. 자, 두 문제 써가는 것까지가 오늘 수업입니다. 숙제 풀면서 지금 내가 써주는 두 문제도 풀어오시오.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잘 써놓으세요. 2x 플러스 y가 이거 x, y는 양수다. 2x 플러스 3y가 13이라고 할 때 루트 2x 플러스 루트 3y 이거 맞나? 모르겠다. 의 최대값 구하는 거. 자, 두 가지 풀이로 풀어서 값 좀 이따 써줄게. 솔루션 1 산술기하를 쓰시고요. 솔루션 2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보세요. 두 번째 문제 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니야.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이 13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찾아오세요. 아, 최대값으로 갈까? 최대값 찾아오세요. 알았죠? 아직 이거 아직 안 썼잖아. 6으로 가자. 풀어오세요. 두 문제. 자, 이거 찍어놓고 저기 태욱이 요 문제 두 개 좀 단톡방에 좀 올려줘. 알았죠? 자, 잘 가요. 빠이빠이. 카톡으로 숙제 보낼 거예요. 다현이 카톡 되지? 공심폰 아니죠? 그래요. 잘 가요. 어머, 다 올렸어? 아니, 마지막 거 하나 올리라는 거였는데. 아무튼 됐어요. 잘들 가요. 빠이빠이. 네, 클리니씨. 네, 잘들 가요. 와, 승훈이 그냥 가버렸어. 저기 다현아, 얘네들 좀 따라갈래? 클리닉. 집 갈 뻔이라뇨. 클리닉은 평일에 항상 있습니다. 뭐야, 영상 안 끊었네.